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박항서 감독은 활발한 방송 활동을 통해 제2의 인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스타와 신발 벗고 돌싱 포맷, 뭉쳐야 찬다 등을 비롯해 많은 예능에 출연하면서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리 축구에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박항서 감독과 베트남 축구의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박항서는 약 5년 동안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활약하면서 여러 국가 행사에서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팀을 이끌었고, 이를 통해 베트남 국민들이 축구에 더욱 열광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여했으니 말이죠. 베트남 축구에 한 획을 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박항서의 사임은 축구 팬들에게도 큰 충격이자 엄청난 뉴스였습니다. 당시 사임의 정확한 이유는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 없지만 여러 추측이 난무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계약 조건에 대한 불일치라던가 건강 문제나 개인적인 문제라고 알려져 있죠. 사실 오랫동안 동남아 축구의 맹주는 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지휘봉을 잡은 뒤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주요 동남아 대회에서 박항서가 이끄는 베트남 팀이 우승컵을 가져가면서부터 동남아 최고팀은 태국이 아니라 베트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발전에 대해 베트남은 굉장히 뿌듯하고 자랑스러워했었죠. 베트남은 동남아에서 가장 잘 살고 축구도 잘하는 태국을 내심 경쟁 상대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저 변방에 머물렀던 베트남을 동남아 최강으로 이끌어낸 박항서의 성적에 고무된 나머지 베트남은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아시아 최강 한국과 원정 평가전까지 기획했죠. 하지만 박 감독이 떠나고 투르시에 감독이 베트남을 맡게 되면서 상황은 다시 역전되고 말았습니다. 박 감독이 재임하던 시절 베트남은 수년 동안 세계 랭킹 100위 안에 머물며 동남아 랭킹 1위 팀이라는 자리를 내주지 않았으나 최근 발표된 픽파 랭킹에서 다시 동남아 1위 자리가 태국으로 넘어갔는데요. 베트남은 랭킹 105위로 떨어지면서 자존심을 구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국민들은 다시 박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태국을 격파해주길 바라는 마음이죠. 한편 투르시에가 경질된 상황에서 차기 감독으로 박항서의 복귀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베트남 정부는 박항서에게 감독으로 올 것을 연이 강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트남 언론 또한 한마음 한뜻으로 당장 성공을 되찾고 싶다면 박항서 감독에게 연락하면 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그들은 박항서 감독보다 베트남 축구를 더 잘 아는 사람은 없다는 논리까지 내세웠는데요. 기자들은 돌아가면서 박 감독에게 전화하며 베트남 대표팀에 다시 관심이 있는지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노코멘트 하겠다였습니다. 이어 박항서는 지금은 예민하다는 말도 덧붙였죠. 한마디로 거절의 대답이었는데요. 지난 베트남 익스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도 박항서는 베트남 부인설에 대한 질문을 받자 난감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화제를 바꿨습니다. 그리고는 대표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미소를 보일 뿐이었죠. 현재 베트남 매체 기사 등에는 박항서 전 감독을 그리워하는 베트남 국민들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의 오랜 친구 박 감독이 몹시 그립다. 박항서 감독이 있을 땐 베트남이 이러지 않았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죠. 베트남 국민들이 이처럼 박 감독을 애타게 그리워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박항서의 옛 제자들에 따르면 박 감독은 정말 아빠처럼 따뜻하고 친근하게 축구를 알려줬다고 하는데요. 베트남이 정말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아낸 다음 설령 한국에서 초중학생이 배우는 기본적인 내용일지라도 직접 선수 한 명 한 명을 교정해줬다는 것입니다. 또한 23세 이하 대표팀 기본훈련 프로그램에서는 그간 베트남 선수들이 거의 받아본 적이 없는 교육과 지시사항이 추가됐었는데요. 그로 인해 진정한 박항서의 아이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를 막을 때 공격수 위치에 따라 내 몸을 언제 왼쪽, 오른쪽으로 돌려야 하는지, 또 득점을 추구하면 발생할 수 있는 실점 위험에 대한 예방조치 등을 알려주며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덕분에 베트남 선수들은 박항서 감독에게 배우며 훈련마다 엄청나게 발전한 모습을 보였다고 회상했습니다. 선수들의 발을 주물러주고 비행기에서는 부상 선수를 자신의 비즈니스석에 앉게 하는 등 감독과 선수의 관계를 감안하면 보기 드문 탈권위와 친화력을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헌신했던 파파에게 베트남은 뒤통수를 때리며 배신을 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눈이 한껏 높아진 베트남 국민들은 금세 돌변해 여태까지의 성과는 이번 대표팀이 훌륭했기 때문이다. 역대급의 선수들을 지도하기엔 박항서 감독의 그릇은 너무 작으니 더 훌륭한 감독을 데려오라고 외쳤으며 박항서 감독에게 황당한 요구를 해 그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박항서는 재임 당시 연봉이 약 6,150만 원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닥쳤을 때 그는 기꺼이 사태 극복을 위해 5,000달러를 기부했었는데 반응은 기가 찼습니다. 박항서에게 왜 고작 그 정도밖에 기부를 하지 않는 것이냐는 어이없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온 것이었죠. 박 감독은 이전에도 현금 기부와 재능 기부 등으로 베트남 사회에 이바지하는 활동을 이어왔는데요. 국민들은 이러한 사실들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베트남인들은 박항서 감독을 더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이 박항서에게 부와 명예를 가져다 주었으니 감염증으로 인한 어려움이 끝날 때까지 연봉을 자진해서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입니다. 또한 박 감독이 일이 많지 않은데 연봉 삭감 때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는 일본 축구대표팀 감독 출신의 니시노 아키라 태국팀 감독이 연봉 50%를 삭감했다는 비교제까지 서슴지 않았는데요. 그야말로 박항서 감독을 가만히 두지 못해 안달이 났던 것이었죠. 심지어 같은 날에 박항서 감독은 U22 대표팀 훈련 계획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었는데요. 여러 질문이 오가던 중 한 기자가 굉장히 무례한 질문을 던지면서 박항서를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해당 기자는 집요하게 연봉 삭감을 할 것이냐는 질문을 했고 이에 참다 못한 박항서 감독이 화난 듯한 얼굴로 연봉 삭감에 대해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는다면 베트남을 떠나겠다고 강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이런 불쾌한 기억들이 남아있는 박항서이기에 다시는 베트남 감독을 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상황인데요. 박항서가 곧바로 한국에 들어와 베트남 정부의 귀국 요청에 불허하고 있자 베트남 정부는 특수공작원을 파견해 박항서를 데리고 올 것을 명령했다는 소문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은 납치가 빈번히 일어나고 박항서 또한 방송에 나와 베트남에서 납치를 당한 사실을 고백했을 정도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박항서는 배신과 뒤통수를 번번이 날리는 베트남에 이제는 믿을 수 없단 반응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박항서뿐만 아니라 한국에게도 뒤통수를 후려친 나라입니다. 코로나 확산 초기 때 한국발 입국자 제한을 앞서서 적용했던 나라 중 하나가 바로 베트남인데요. 당시 한국은 베트남 최대 투자국이자 제2위 교역국으로 문 대통령은 베트남과의 관계를 더욱 심화하고자 외교에 정성을 들였습니다. 때문에 당시 베트남의 조치는 너무도 과도했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대구에서 왔다는 이유로 비핵젯 항공 탑승자 80명을 예고 없이 격리했고 하노이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가 착륙을 불허해 인천공항으로 급히 회항시키기도 했죠. 한국인의 입국을 제일 먼저 막은 데다 한국 항공기의 착륙을 불허하며 돌연 회항을 초래했던 베트남 정부의 뻔뻔한 다시 돌아와달라는 목소리를 과연 박항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댓글 부탁드립니다.